그런데 저소득층이 좌파 정당을 지지하고 고소득층이 우파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일까요? 이것은 현재 미국, 영국, 독일의 정당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1920년대와 1940년대에는 어떠했을까요? 의석수와 지지율은 시대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정당 구조는 100년 가까이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동결태제라고 부릅니다. 이 이론을 정립한 사람은 립셋과 로칸이라는 정치학자였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현재의 정당 체계는 1920년대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1920년대였을까요? 1920년대는 보통 선거권이 확대되던 시기였습니다. 가난한 노동자들도 이때부터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계층 갈등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계층 사이의 사회적 경제적 균열 속에서 좌우정당 구조가 생겨나 정착된 것입니다. And that conflict has overwhelmingly been about economic issues, left-right economic issues. Sometimes national security will come onto the scene. Sometimes social issues like abortion and gay marriage will come onto the scene. But the big issues are taxes. The big issues are the left-right economic issues that Lipset and Rokan wrote about so trenchantly earlier in the century. 물론 모든 대립이 경제적 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1960년대에는) 탈물질주의 흐름이 등장했습니다. 경제적인 가치보다는 반권위, 환경, 개인의 자유 같은 문화적 가치를 중시하는 젊은 유권자층이 이런 흐름을 주도해 나갔습니다. 유럽의 68 혁명과 미국의 반전운동 같은 신좌파 운동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탈물질주의 흐름은 유럽에서는 녹색당으로 나타났고 미국에서는 민주당 내에 새로운 진보파를 형성했습니다. 이들은 노동조합과 대립하며 환경 문제, 소수자 인권 문제, 동물 보호에 집중했습니다. Well, there are prominent political scientists and social scientists who've argued that we've entered a post-materialist age where class divisions between working-class Americans and upper-class Americans no longer exist, that people now are much more concerned about social issues and about quality of life issues than they are about material goods and about inequality. But there's very little evidence to support that in the United States. In fact, the class divisions of the two parties have grown over the last generation. 한때는 최대 15%의 유권자들이 탈물질주의 가치에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정당들이 새롭게 제기된 이슈를 수용하면서 이런 흐름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탈물질주의 흐름이 독자 정당으로 발전된 곳은 독일뿐이었습니다. 결국 기존의 좌우 정당 구조는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Well, I think this issue between the haves and the have-nots, or as we would put it, or maybe because now these countries are richer, most people have some income, but there are still people who have much more. That cleavage, I think, does remain a fundamental one in most democracies.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현대 민주주의도 자본주의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현대 민주주의의 갈등 중 사회 경제적 균열만큼 크고 지속적인 갈등 요인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갈등 구도는 여전히 지역 갈등 그대로일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2012년 대통령 선거로 가보겠습니다. 2012년 12월 19일 대한민국에서 18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역대 선거 중 가장 많은 시민들이 투표를 했던 치열한 선거였습니다. 이 선거에서는 지역구도가 아니라 새로운 정치 갈등이 전면으로 등장했습니다. 바로 세대구도입니다. 대선 당일 8만 명을 대상으로 한 출구조사에서 이런 성향은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 경북 지역과 호남 지역에서는 모든 세대별로 비슷한 지지 성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들에선 세대별로 지지 성향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투표 성향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대별로 완전히 3등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이렇게 나눠진 세 그룹 안에서는 놀랍도록 일치된 투표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삶은 최근에 보면 대체로 한 세 가지 시기를 좀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70년대, 80년대에는 상당히 좀 권위주의 시대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병영적 노동통제로 표현하듯이 상당히 그 좀 억압적인 분위기 하에서 직장생활을 했었다 이렇게 보이고요. 첫 번째 시기는 임금 통제와 평생 직장으로 대표되던 권위주의의 시대입니다. 50대 후반 이후의 세대가 이 시기에 직장 생활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87년에 보면 6월 항쟁이 있고 그리고 노동자 대투쟁이 있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20대가 바로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386 세대이기도 하고 그 당시 87년 노동운동을 갖다 좀 주도했던 세대이기도 한데 그때 같은 경우 상당히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도 좀 민주화가 되고 그 노동운동도 활성화되고 그 우리 사회의 경제도 좀 성장하다 계속하면서 분배 구조도 좀 개선되던 그건 상당히 좀 좋았던 시기였다. 이렇게 봅니다. 이 두 번째 시기에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 바로 2012년 대선 당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에 해당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97년에 이제 IMF 외환위기를 갖다 맞았죠. 그러면서 그 이후 같은 경우에는 흔히 비정규직 뭐 이렇게 대표되듯이 상당히 이제 다수의 직장인들이 고용 불안에 노정된 상태에서 일하는 상태로 해서 지금 벌써 한 20년 가까이 흘러오지 않았습니까?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고용 불안정이 지속되는 신자유주의 시대. 이 시기에 사회에 진출한 사람들은 20대 초반에서 40대 초반까지 넓게 퍼져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 사회에서는 언제 노동시장에 들어왔느냐에 따라 세대별로 완전히 다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2012년 대선에서 나타난 세대별 투표 성향의 차이. 그것은 놀랍게도 노동자들이 겪은 시대 경험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대선에서 새롭게 등장한 세대 구도에는 각기 다른 노동시장을 살아온 노동자들의 모습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2016년 4월에 열린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도 이런 세대 구도가 두드러졌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야권의 압승. 그것은 신자유주의 시대를 겪고 있는 유권자가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분노를 투표용지에 담아서 자신들의 분노를 표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30년 전에는 주로 이제 정치적 민주화를 요구하면서 돌멩이를 들었던 반면에 지금은 경제적 민주화를 위해서 젊은이들이 투표장으로 몰려갔고 분노를 표출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세대 구도는 한국 정치에서도 이제는 좌우 계층 구도로 재편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다만 정치 지도자나 정당들이 이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호명하는가에 따라 시민들의 결집 정도가 달라질 뿐입니다. 저는 시민들은 이미 우리 사회의 중대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몸으로 절감하고 있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음으로써 어떤 고통스러운 요구를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들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 요구를 정치적으로 이끌어가는 힘의 어떤 부족의 문제일 텐데 민주주의에서라면 그 역할은 정당과 정치 지도자들이 감당해 줘야 됩니다. 인간 사회에서 자원 배분을 둘러싼 갈등은 항상 발생합니다.
하지만 갈등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동일한 의견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흔히 갈등이나 집단 이기주의는 나쁜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전문가들이 알아서 갈등을 해결해주는 정치 체제가 아닙니다. 시민들 스스로가 갈등 해결의 주체가 되어 이익 결사체를 만들고 서로 갈등하면서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갈등은 민주주의를 움직이는 엔진인 것입니다.